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국내 전기차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이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NACS 방식이 급격히 늘어나고 오히려 DC 콤보가 굉장히 불편한 충전 소켓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죠.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일반 슈퍼차저도 늘리지만 고속도로 상에서 민간 휴게소에는 이미 늘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걸 이제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그곳까지도 사업권을 일부 따내서 본격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서 NACS 테슬라의 소켓은 고속도로 어디냐, 아니면 일반적인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충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DC 콤보가 필수적이지만, 요걸 DC 콤보 어댑터를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굵기가 대단하죠. 사람 손이랑 비교하면 대략 한 20... 부담도 되고, 요건 신형입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NACS 방식이 점점 많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DC 콤보도 다 쓸 수 있지만 NACS 방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NACS 방식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왜? 크기가 작아서. 자, 일단 이 DC 콤보를 한번 보시면, 일단 케이블 자체가 두껍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여기 대가리를 한번 보시면 아주 큽니다. 이게 가끔은 남자도 좀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커요. 그러면 전 여자들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쓴다?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굳이 DC 콤보 이걸 쓰는 국산차를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뒤에 영상에서 이어서 붙이겠지만 NACS 방식은 이것과는 거의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주먹 쥐고 있는데 대가리가 엄청 크죠. 그리고 케이블도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굉장히 세서 좀 빡셉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서 이렇게 내 차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워요. 대가리도 무거운데 케이블도 무겁고 두껍고 힘들죠. 그래서 이 방식인데, 이걸 만약에 뒤에 NACS 방식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나마 NACS 충전 환경이 슈퍼차저가 이제 기존 같으면 좀 적었기 때문에 아쉬웠죠. 근데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고속도로 상에서까지 늘어나면, 이게 단순히 고속도로 도로공사의 휴게소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어떻겠습니까? 기업도 도로공사에 늘어날 정도로 이 정도로 테슬라가 확산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일반적인 좀 큰 마트나 그 어떤 관공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슬라 늘어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ACS 방식이 더 급격하게 충전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이걸 안 하고 지금 이제 오히려 국내에서는 타기 불편해지는 DC 콤보 어댑터를 사용하는 차를 산다? 참고로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입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우리가 도입했는데, 미국이 쓰지 않으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공식 규격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다르고 유럽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고, 결국은 우리가 뭔가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 애매하죠. 유럽을 선택하면 유럽의 중국 차들이 너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수출 차들이 너무 더 부담 없이 국내에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사실 유럽 방식이 좋긴 한데 그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NACS 방식을 도입하자니 국산차는 미국에 수출하기 좋은데 문제는 테슬라가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테슬라가 이걸 뚫고 NACS 방식을 급격히 늘려버리고 있다, 슈퍼차저를 늘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테슬라는 국내 판매 1위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이 늘어나는 건 대세가 되면서,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이제 DC 콤보가 오히려 충전이 불편하고, NACS가 DC 콤보도 쓰면서도 NACS 슈퍼차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충전하기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미리라도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테슬라를 구입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에 왔습니다. 야, 기계부터 새끈하죠.
자, 더 중요한 건 바로 충전 소켓입니다. 그냥 뽑고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과 비교하면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가져가서 누르고 열리고 뽑고 끝. 충격이죠. 자, 더 중요한 건 크기 보십시오. 크기가 손 기준으로 진짜 손 하나에 가려질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손가락이 요거밖에 안 돼요. 두께가. 그러니까 딱 2마디도 채 안 되죠. 성인 남자 기준으로 2마디보다도 작아요. 손가락 중지 하나 조금 더 큰 정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제 이 NACS 방식이 한국의 충전 사업자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충전 사업자들을 보면 이제 차별화가 안 돼요. 일단 설치할 곳들 웬만큼 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은 어차피 이건 원가가 똑같잖아요. 전기 충전은 사실 자기들이 뭐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이상 차별화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자, 차별화가 불가능해요. 전기차 충전은 이게 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차별화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용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여야지만 돈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 충전 사업자에게 회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원가가 뻔하고 그 돌아가는 구조가 뻔한데 거기에서 원가를 남과 차별해서 낮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충전 사업자들이 뭐다? 사람들의 이용을 늘려야 돼요.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회전율을 높이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바로 NACS 소켓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위 사업자는 이미 NACS 소켓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핵심은 NACS 소켓을 본격적으로 늘렸냐 아니냐가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위 사업자들은 점점 지금도 이미 눈치를 보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본격적으로 NACS 소켓을 늘리는 노력을 할 거예요. 경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NACS가 표준이 아니죠. DC콤보가 표준이고 미국의 NACS가 표준인데, 우리는 적어도 소켓의 형태는 사실상 NACS가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왜? 테슬라는 계속 잘 팔리고 테슬라 차량은 엄청나고 충전 사업자들이, 상위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는데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수합병되어서 크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충전 사업자만 남겠죠, 국내에. 그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보다 충전이 많아야 되고 회전율이 높아야 되고, 왜? 원가 경쟁은 불가능하니까. 회전율이 높으려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에서 DC콤보의 방식에서는 차별화가 안 돼요. 어차피 가입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거 뻔하고 그 형태는 다 뻔해요. 결국 뭐다? 자, 새로운 고객들이 와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식이 지금 NACS 소켓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상에서도 이미 데이터 값이 회사들은 있을 거예요. 워터를 비롯해서 상위 사업자들이 일부 충전소에 그 DC콤보가 기본이긴 하지만 반대편에 NACS 방식의 팔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NACS 팔이 있는 충전기와 없는 충전기의 충전의 회전율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날 겁니다. 왜?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NACS 소켓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DC콤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테슬라를 타는데 어댑터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어댑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NACS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즉, 양팔이지만 NACS 소켓이 있는 곳과 없는 기기의 회전율은 넘사벽일 겁니다. 결국 앞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상위 경쟁을 할 때 핵심은
NACS 소켓이 얼마나 있느냐가 테슬라 오너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게 바로 매출의 핵심을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은 우리 미래는 한국에서 테슬라의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진짜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정도의 판매를 위한 노력을 테슬라가 계속 해간다라고 하면 이게 원하지 않아도 국가의 표준이 아니지만 사실상 시장 경제에 의해서 NACS 방식이 표준화가 돼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죠. 왜? 상위 사업자들은 다 NACS 충전 소켓을 굉장히 많이 늘릴 거거든요. 늘리는 경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편한 요건 이제 슈퍼차저 3고 V4는 요거보다는 좀 두껍고 소켓도 조금 큽니다. 그럼에도 DC 콤보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쾌적해요. 그리고 NACS는 물론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할 때는 처음에 등록을 해야지만 한번 꽂을 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게 돼요. 하지만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차량 구입하면서 별도의 등록이 없이 바로 첫 사용에도 그냥 꼽으면 끝입니다. 충전이 됩니다. 그 쾌적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살까 DC 콤보의 일반 국산차나 수입차 다른 것들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는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이 장점이에요. 미래 FSD가 될 가능성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적어도 이 충전의 영역에서조차도 테슬라는 엄청나게 장점이다. 그리고 이건 미래에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 없이 테슬라를 사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야, 한국에 전기차 산업이 있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럴 거면 그런 분들 많이 사주세요. 사주고 하지만 내 돈으로 우리 가족 내가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테슬라를 구입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돈을 쓰는데 이게 미래에 3,500이 되느냐, 3,000이 되느냐, 2천만 원이 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되는 과정에 경험하는 것들도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게 지금 바로 테슬라의 수많은 장점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충전만 보더라도 넘사벽이고 심지어 이게 미래의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시장에 의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를 고민한다, 전기차를 모른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테슬라를 사세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테슬라를 안 사고 다른 걸 산다? 국산차를 산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된 소비를 했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특히 어느 시점에 중국산 FSD가 풀리는 그 시점에 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되는 그 자동차를 국산의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차를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산 거 그거 팔고 다시 사야지만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감독형. 테슬라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자율주행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15만 원, 미래 내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산 차를 굉장히 잘 샀다라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겠죠. 사실 테슬라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테슬라를 많이 추천하면 테슬람이라고 얘기하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이게 한 경험해보면 압니다. 세상에 그냥 그래서 충전도 역시나 테슬라가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